안녕하세요, 요셉입니다. 오늘은 나를 채우는 멘탈 훈련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,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. 이번에 저의 신간이죠. 이 신간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멘탈이 강하다는 건 뭘까요?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뭐 버럭 화 잘 내는 사람, 목소리가 큰 사람, 이런 사람이 멘탈이 강할까요? 그렇지 않거든요. 다양한 유형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, 멘탈이 강한 사람은 유연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유연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안다는 거죠. 바로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정과 기분에 이제 별로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유연하게 넘어갑니다. 그래서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죠. 유연하게 내 마음을 관리해서 멘탈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썼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. 자, 첫 번째,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내 마음을 관리해서 멘탈을 튼튼하게 할까? 화가 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유연한 사람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죠. 그러니까 특히 멘탈을 뒤흔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줄 정확히 알고 있어요. 애초에 화가 날 상황을 이제 피해가는 요령들을 안다고 볼 수 있어요. 개인적인 어떤 상황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주말이면 종일 누워서 TV만 보는 남편이 있다고 해보자고요. 맞벌이 부부인데 뭐 청소, 빨래, 뭐 집안일, 아내 혼자 막 동동거리면서 하루 종일 다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남편이 곱게 보이겠어요? 잔소리를 퍼붓다가 결국 누구한테도 득이 될 게 없는 이제 부부싸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이럴 때 이제 유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이제 감정이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상황을 미리 이제 짐작하고 일단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.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? 못 바꿔요. 근데 내가 있을 공간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. 주말이 되면 쉬지도 못하고 이제 막 그렇게 혼자 일하다가 배우자를 미워하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. 평소에 좋아하던 뭐 작가, 뭐 전시회 가거나, 뭐 영화 보거나, 아니면 운동하거나, 뭐 자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집에서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. 밀린 집안일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몇 번 하다 보면요, 이제 남편과 협상의 여지가 생길 거예요. 그 지저분한 집안에서 종일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막 좋다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? 아쉬워지겠죠, 상황이. 그때 조율하면 되죠. 집안일 뭐 한두 번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. 그때 이제 조율하십시오. 유연한 사람은요, 이제 그런 애초에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되면 이제 거리를 둘 줄 아는 거, 그래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, 이게 기술이에요. 성격이 좋다는 거하고도 이제 또 다른 의미죠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이제 내가 팀장이에요. 근데 이제 그 대표이사 주제 어떤 주간 업무 보고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아주 예민해져요. 왜냐면 들어가서 이제 잘 해야 되니까. 근데 그때 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직원이 와서 이것저것 중요하지도 않은 거 막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민해져 있으니까 신용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.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막는 거죠. 직원들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. 만약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이제 회의가 있다고 쳐요. 그러면 모든 보고나 미팅,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질문사항, 이런 것들은 그 주간 업무 후에 하라고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. 그 전에는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 아니고서는 나한테 보고하지 말아라라고 미리 얘기해 놓으면 서로 오해하거나 짜증나는 상황이 없는 거죠. 그게 유연한 사람들이 이제 잘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뭘까요? 감정에 닉네임을 붙이는 거예요. 이제 신년식에서 발표자로 이제 지명됐어요. 김 과장이.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막 긴장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고, 근데 갑자기 그룹 회장도 참여한대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임원들은 다 따라 들어오겠죠. 전원 참석.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도 준비할 게 늘어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자, 김 과장의 스트레스가 막 최고조로 올라가는, 막 불안감, 스트레스, 막 긴장도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순간에 그 김 과장은 그 긴장이라는 그 감정에 닉네임을 붙여야 돼요. 그걸 갖다 막 불안, 최고조 이렇게 닉네임 붙이겠어요? 큰일 났다,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로 닉네임 붙이겠어요? 아닌 거죠. 자,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?
판이 커졌는데? 어라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일이 재밌게 돌아가는데?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해보는 거예요. 내 말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감정도 변합니다. 기분 나쁜 어떤 두려움에서 아주 기분 좋은 흥분, 더 나아가서 신나는 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. 이 일을 마치면 분명히 또 한번 성장하겠구나, 이렇게. 김 과장이 큰일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하는 거는 잘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 때문이겠죠. 잘하고 싶은 마음 중요해요. 근데 그런 마음이 더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만들고, 김 과장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. 그러니까 큰일 앞에서는 항상 주문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습관이 붙어야 돼요. 자, 이 일을 마치면 분명히 또 한 번 점프하겠다. 한 단계 더 성숙해지겠네. 이렇게. 이게 사실 그게 사실이니까, 명백한 사실이니까. 그래서 내 감정에 링네임 붙이는 거.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? 재밌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 아주 그냥 많이 크겠어. 이렇게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인생의 플랜 B를 만드는 거예요. 인생에 플랜 B가 있으면 당연히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. 자기 감정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멘탈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. 플랜 B가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믿을 구석, 히든 카드를 보유하는 능력이 중요해요. 직장 다닐 때 멘탈이 아주 좋은 걸로 유명한 제 후배가 있었어요.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. 막 맨날 헤헤거리고 다니고, 후배들은 이제 막, 우리 팀장님 너무 귀가 얇아요. 막 이러면서 막 놀려먹어요. 직원들이 이제 의견 내면, 아이고, 좋네. 뭐, 아이고, 두고 보니 그것도 괜찮네. 무슨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. 괜찮아. 노 프라블럼. 이걸 입에 달고 살아서 그 후배 별명이 노 프라블럼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 후배의 진가가 발휘되는 건 문제가 이렇게 딱 터졌을 때. 한 번은 이제 디자인 샘플 품평회가 있었는데, 일정 공지도 끝나고 뭐 대표 이사까지 다 참석하기로 했어요. 샘플을 근데 맡긴 업체에서 이제 일정을 못 맞추겠다고 그런 거였어요. 그럼 황당한 통보죠. 뭐 다 우왕좌왕하고 난리 난 거죠. 근데 이제 그쪽 부서에 이 친구가 이제 마케팅 쪽 책임자였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. 그 후배는 딱 평소 헤헤거리고 다니다가 딱 웃음기 빼고 딴 업체 수배해서 일을 딱 해결해 놓는 거예요. 평소에는 이제 막 물렁물렁하게 보여서 후배들이 막 놀려대고 이러지만 결국에 후배들은 이제 책임자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이유가 바로 문제가 터졌을 때 딱 실력을 발휘하니까. 그러면 정말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. 스스로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. 나한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을 때 난 당황하고 좌절하는지, 아니면 웃음기 싹 뺀 얼굴로 문제를 해결하는지. 이게 바로 멘탈의 차이입니다. 핵심은요, 플랜 B예요.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. 만약에 저 업체, 거래처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, 그럼 나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나? 멘탈이 강하다는 말씀드리는 그 후배는 그걸 미리 플랜 B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무기가.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. 히든 카드. 플랜 B는 내 멘탈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선입니다.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플랜 B를 갖는다는 거는 뭐 관계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설정해 놓는 거 아주 유익한 전략이겠죠.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전제를 깔고 간다면 금상첨화인데요. 그게 바로 인생은 길다라는 전제예요. 크고 넓게 인생에 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. 눈앞의 상황에만 전전긍긍하면 무슨 멘탈이 튼튼해지겠어요. 인생이 길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요, 약간 좀 뒤로 여유있게 물러설 수 있죠. 물러나서 봐야 이렇게 좀 넓게 볼 수가 있잖아요. 크게 볼 수 있고. 그렇게 하면 단기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어느 집 자식은 19에 대학을 가지만 다른 우리 애는 30에 갈 수도 있는 거죠, 사실. 회사에서 동료는 올해 진급하고 나는 내년에도 진급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.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. 인생이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전인데 누구한테나 자기 속도가 있습니다. 최후 승자가 누군지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 라고 이제 제가 이 책에 썼어요.
지금의 성과가 5년 후, 10년 후를 결정하지 않거든요. 오늘의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도록 낯으로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.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나의 멘탈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보약이 될 겁니다.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. 이 책에 어떤 그런 멘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꽤 많이 담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즘 내가 마음이 참 약해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때 그 부분을 펼쳐서 보신다면 굉장히 그야말로 보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